그런가 하면 여러분 새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현관을 쾅쾅쾅 두드린다면 와 이거 정말 소름이 쫙 끼치지 않을까요? 전현현 평론가님. 그렇습니다. 강원도의 한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. 아래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수시로 찾아와서 현관문을 콱콱콱 두드리는 겁니다. 왜 그래요? 그것도 새벽에도 어머. 오고 수시로 온다고 하면서 아이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왔어요.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죠. 아니 층간소음이 그래요. 100번 양보해서 층간소음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매너, 에티켓은 지켜 날 밝을 때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전현 평론가님. 예, 그래서 이 여성분도 처음에는 좀 사실 이사가는 것이 쉽진 않으니까 참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자분이 자꾸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나중에는 거의 공포감을 느낀 겁니다. 그러겠네요. 도저히 여기 못 살겠다 싶어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. 네. 2020년 4월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요. 네. 1년 6개월 뒤에 더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뭘까요? 이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던 이 남성이요. 이사를 간 곳까지 찾아러 온 겁니다. 어머! 새로운 거주지에 찾아와서 이 여성도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는 이 여성의 자녀에게까지 접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공포 영화가 따로 없습니다. 1년 6개월 이사 간 사람한테 왜 찾아왔을까요? 아유, 너무 소름 끼쳐요, 장유민 변호사님. 그러니까요. 굉장히 좀 무섭죠. 2021년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에 이 여성이 이사를 간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 접근을 한 겁니다. 어머. 그러면서요. 놀이터에 찾아가 한 2차례 정도 기다리면서 이 여성의 자녀에게 접근을 했어요. 어머, 세상에.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뭐라 그랬냐면요. 야, 너네 엄마 아빠 불러와봐라. 어머.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. 어머머. 이 남성, 이거 스토킹 범죄입니다. 원하지 않는데 찾아가고 연락하고 하는 걸 이제는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줬는데요. 재판 과정에서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. 층간소음에 대한 해명, 그리고 나 사과받으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.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. 그렇죠. 찾아간 건 이제는 더 이상 층간소음 문제를 벗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. 어허. 더 소름 끼치는 건 네. 재판 과정 중에서도요. 뭘 확인하려고 했냐. 제 윗집에 살던 그 여자 남편 있나요?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정말 소름 끼치는 진짜 파렴치범이 파렴치한입니다. 그런데 당시에 저 자녀는 피해자분의 자녀는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을까요? 생명장 처음 보는 사람이 저렇게 겁박을 했으니. 그런데 이 사건 결국은 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법원의 판단이 궁금해집니다. 주희양 변호사님. 예,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되거든요. 이 사람도 정당한 사유로 이 층간소음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층간소음 항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찾아가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게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네.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컸으니까요. 네. 실제 게다가 법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로 봤을 때 재범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. 네. 심지어 네. 이전에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처벌 정력도 있다고 하거든요. 이 부분 전체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.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. 하하. 그런데요. 우리가 평소에 주변에 이런 죄질,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알 턱이 없잖아요.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네. 알고 봤더니 이 악질 중에 악질인 이 사람 알고 봤더니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 추행죄 처벌 전력이 있어 알 길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언제 이 처벌을 받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. 지금은 이런 추행 등의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이 공개됩니다. 어허. 그리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집에는 우편으로까지 고지가 가는데 아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. 그렇지만 이런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건 단순히 놀이터를 찾아간 게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. 아하. 뭔가 의도가 상당히 불순했을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. 더더군다나 재판 과정 중에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들었다. 굉장히 이 부분은 성범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여성한테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왜 꼬치꼬치 알려고 해요. 뭔가 수상쩍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도 안 되겠다. 이 파렴치한은 뭔가 잠시라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. 정말로 소름 끼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
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